안녕하세요. 오늘 한글날 뭐 잘들 쉬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이 그 정기 공휴일인지는 사실 저는 뭐 모르고 있다가 주음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10월 9일이 그 공휴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하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그 오픈 토론방에서 나눈 내용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이게 확대가 안 되어서 그거는 좀 크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국감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거에서 그래도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네요. 국감장에 정인으로 서서 개혁회의 기본적 문제를 여러 국회의원들을 어, 알린 것만 알린 것만도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만 커지고 사건도 커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더욱 도움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정상화도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실속 없는 공론화라고 해야 할까요? 큰 소리로 알리다가 보니까 아주 잘 돼서 처벌은 줄 수 있으나 피해자들은 돈은 날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투자할 사람 없어지니까 정상화는 안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결국에 감시를 하는 눈들이 많아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 저들을 처벌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피해자들 돈은 찾을 길이 없어질 수 있다. 이유가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정상화는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일반 전통 사업을 감안을 하면은 이 말이 전혀 틀리는 게 아니고 저는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제 생각하고 좀 다른가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이유 설명을 좀 듣고 나면은. 그러니까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국감장에서 정의로 나서가지고 알리는 것은 정말 좋지요. 제가 뭐 나쁘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 말씀하신 분의 의견도 그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사업을 생각을 하면은 당연한 뭐 논리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첫 번째 여기에서 언급을 한 이렇게 많이 공론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일반적으로 밑에서 이야기했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신 분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하면은 맞죠. 근데 저는 아주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사업을 해서 가격이 올라갔나요? 그리고 가치가 만들어졌나요? 아니지요. 결국에는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게,
가상자산에서 우리가 최고의 어,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관련해가지고, 어, 그, 불안전성을 안전한 확실성을 가진 그런 쪽으로 그, 이 개발을 한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는 그건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자산 사업자가 결국에는 이더리움이잖아요. 나머지를 또 보자고요.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을 해가지고 가치가 생기고 그 가치가 생긴 거에 해당이 되는 이윤을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가치가 상승이 됐느냐를 따졌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거의 없지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자체도 뭐 잘 아시다시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피자 두 판을 어, 구매를 하는데 최초로 사용이 된 비트코인의 개수가 1만 개인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한 개의 가격이 요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6만 불, 뭐 6만 5천 불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한다라고 했을 때 만 개라고 하면은 뭐 숫자를 정확하게 단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는 제가 뭐 또 해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도대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 비트코인이 어떠한 비트코인을 발행을 해놨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사업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그 토큰 또는 코인들이 그렇게 가치가 생성이 된 거는 극히 드물다. 이더리움조차도 우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간 거는 아니다라고 보이죠. 왜냐하면은 그 이더리움이라는 거의 가치를 거래소에서 가치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사업을 생각을 하면은 아예 맞는 게 없어요. 어떠한 것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론화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저놈들을 예를 들어서 감옥에 쳐놓고 뭐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울분을 누르는데 하나의 위안거리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손해본 거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손실 본 거를 그리고 피해 본 돈이 날라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먼저 국감에서 이야기한 사람도 필요가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좀 그놈들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피해를 회복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이 싸움을 할 이유가 생기는 거지요. 근데 공론화를 하는 거는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공론화를 왜 하느냐? 법적으로 뭔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범법 행위가 있는 부분을 그 법으로 뭐 형을 줄 거면 형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놈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자산들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싸움 해봐야 정말 이 뭐 무의미한 싸움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공론화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혜택이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당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소수의 단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그렇게 싸움을 하면은 그거는 그 소수에 대한 대표성만 가지고 그들은 그들이 받고자 하는 그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회복을 하겠다는 거, 그런 싸움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피해자의 대표성을 띈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사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가 그러면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스캠이라고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거 전체가 그냥 상장이 되어 있던 것들이 다 폐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았을 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접근을 좀 해달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기라고 하면 스캔 코인이라고 하면은 다 다칠 거예요. 분명히.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다 다쳐버릴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냐. 너들 피해자들 다 뒤지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뒤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실속 없는 공론을 해가지고 결국에 정상화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회복을 할 수 없다. 날아간 거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흘러버리면은 결국에는 이게 소수가 그게 뭐 그 경찰에서도 분명히 뭐 그 법정에서도 증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최종 판결을 내리겠지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스테이킹이 어떻고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증명이 된다고 증명이 저는 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내용을 저도 봤으면은 시당초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스캔 코인이다, 뭐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기다, 뭐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결국에 저는 다 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 어느 하나도 상관없이 다 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왜 지금까지 이 싸움을 했느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과는 저는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PPT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반 기업은 그 뭐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 어떠한 방송을 타고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방송을 한번 타게 되면은 그 사업체는 거의 망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걸로 그렇게 되고 그게 또 밝혀진다고 했을 때는 뭐 상장 폐지를 할 거고 폐지가 되면은 그거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정권 계좌로 가지고 있으나 현물을 가지고 있거나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게 재단에서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을 어떤 놈하고 같이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밝히기 위해서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사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감까지 끌고 가서 감시의 눈으로 그 내용을 그 수사를 하는 거를 제대로 좀 하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밝혀졌다. 그러면은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것들이 저들 거냐, 재단 거냐, 그리고 50억 개조차도 지들 거냐? 아니에요. 다 집건대 하나씩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저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돈을 뭐 많게는 수십억 원 넣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을 때 수억 원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프레임 자체 뼈대를 갖춰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프레임 자체에다가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뭐에만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인간들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자고 해도 안 보여줘. 경찰한테 가도 안 보여줘.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왜 주, 주소에서 주소로 옮겨가지 않는 것인 이상 내한테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누가 알 수 있느냐?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그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긴 주소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로인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 지갑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했다는 거지요. 뭘 함으로? 프로그래밍을 그 프로그램, 앱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실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옮겨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었든, 누가 개발을 했는 걸로. 그럼 개발을 하면은 재단에서 알 수 있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유가 아니고 거기에 프로그램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지갑 주소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근데 재단 이사장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재단 이사장이 가지고 있었으면은 최영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보여줬겠죠, 벌써. 안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놈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확인은 할 수 있다. 몇 개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입출금 내역서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KOK가 가치가 올라갈 때 0.14에서 7달러까지 갔을 때, 갈 동안에 KOK가 KOK 플랫폼에서 수익이 난 거를 우리한테 줘서 가치가 올라갔나요? 그리고 뭔가 서비스가 있어서 가치가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거래소에서 매수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정상화는 뭐냐? 정상화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저는 정상화를 거래소의 가격도 가격이고 이 플랫폼 자체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계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뭐 정상화지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거래소의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더 이상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정상화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를 한다는 거는 거래소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이거를 스테이킹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KOK를 사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스테이킹을 내가 현금으로 잡아넣을 수 있냐는 거지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모 단체에서는
현재 교환 자산이 내가 원금이고 내가 스테이킹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아닌데. 우리는 스테이킹을 그 사람들도 당연히 개수로 했어요. KOK로 했던 비트이더 USDT로 했던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수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정상화가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KOK 플레이 앱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뭐예요? 디지털 콘텐츠죠. 쇼핑몰이죠. 지금은 볼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은 양질의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좀 인기 있는 그런 그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그 모양새 자체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요. 그럼 그런 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KOK가 필요할 거고. 왜? KOK 플레이 앱에서 기축 통화로 지불 수단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KOK니까. 맞지 않는가요? 국감에 공론화된 것은 아주 아주 잘 됐을 때 분명 처벌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돈 찾는 것은 별개니까요. 저는 별개라고 생각지 않아요. 지금 국감이라는 게 국감에 제보를 하고 국감에서 다뤄지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언론에서 다뤄지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제가 수단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그 수단이 왜 필요하냐? 수사를 할 만한 사람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돈 없고 아는 게 없고,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상식선, 합리적, 뭐 이런 것들, 기술적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게 부인이냐, 모른다냐, 정말 몰라서 모른다냐, 아니면 알면서 부인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감에서 다룬다라고 했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 그렇게 국감에서 국감 제보를 했고 스스로 또 제대로 정보를 제공을 못했다라고 한 것도 인정을 했고 원래도 문체부에서 했는데 문체위에 관련된 게 조선일보에 대한 부분이고 조선일보가 조중동 뭐 그 소위 말해서 탑3잖아요. 거기에 공익 광고들이 나가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뭐 소비자 만족도 뭐 품질 대상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어떤 거에 대한 품질 대상이었느냐? K 스테디움. K 스테디움에 안 옮겨간 사람이 열에 아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머지 1이 그것까지 믿고서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강력하게 했는지 어쨌든 그거를 유튜브에 뿌린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그 KOK가 더 관련이 있느냐? K 스테디움 그러니까 K 스테디움도 아니고 커뮤니티 풀이냐? 용어도 제대로 써야 돼요. 우리는 K 스테디움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커뮤니티 풀에 넘어간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커뮤니티 풀은 뭐냐? VC예요. 벤처 캐피탈. 소위 말해서 투자 회사예요. 거기 넘어간 거고. K 스테디움을 그네들이 좌지우지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서 쏘가 넘어갔고 피해가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80만, 100만, 80만 아니고 107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그러면은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의 지갑에 자기가 뭐 그 정도의 이제 그 구 버전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사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 사나 안 되고 싶어요. 아니고, 왜 그런 사람의 사나가 제가 돼야 돼요? 뭔데 그 사람이 먼저 했는 것 뿐이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양의 보상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던 내용들이 그다지 정말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이었느냐를 따졌을 때는 주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 스스로가 일개 프론티어라고, 저와 똑같은 일개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재단 소속이 아니에요. 재단에서 준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권한도. 그러면은 국감에서 다루어진다는 이야기 자체는 감시를 해라. 감사, 감사가 인스펙션이지요. 조사는, 수사하고 이런 거는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지요. 감사와 조사는 국감조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를 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서도 고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만이에요. 그러면은 내용 전달이 계속해서 뭐 작년에 했던 거, 그다음에 올해 했던 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를,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은 좀 제대로 그 내용 전달이 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일찌감치 이야기를 좀 해왔었고, 근데 그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별로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그쪽에서 뭐 문체위 쪽으로 가는 거. 그건 저도 몰라요. 사실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국감에서 이거를 다루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정말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가면은 어 또 뭐 언급이 돼 있던 게 있던데, 아, 저쪽 논리로 하면 부산은행도 공범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산은행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게 그 조선일보가 공범이냐, 아니면은 재단이 공범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공범이라는 거는 범죄에 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담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대 그 이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공범일 수는 있겠다. 근데 저희는 지금 공범을 따지고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저희는 일단은 싸움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테이킹 지갑을 계약 관계라든가 공지사항들을 봤을 때 저놈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그걸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개발, 유지, 보수, 이게 주 업무였다. 플랫폼 구축을 했다. 운영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뭔가 저거 비트 이더 USDT를 좀 사용을 했다. 그러면 내 역사까지 내놔라 이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니들이 썼는지 그게 합당하면은 그거는 뭐 뒤에 지는 거지요. 피해 금액에서.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왜 그 타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돈을 배상을 받는 사람들 거기는 정말 그 사람들의 그게 집단 이익 단체라고 이해가 섞여 있는 단체라고만 생각을 해요. 거기는 그 사람들만 피해 회복을 하면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 내용 자체가 언급을 그렇게 했잖아요. 고소에 참석 형사 고소에 참여를 했다고 해가지고 배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게 그쪽의 논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 피해자 대표였느냐를 따졌을 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뭐, 피해자 대표, 이거, 그 다음에 피해자 연대, 연합, 뭐, 연대라고 했나? 거기에 대표래요. 피해자 연합을 했어요. 그냥 하나의 단체, 그냥 그거, 그렇게 조직이 돼 있는 거고, 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워딩이라고 하지요. 뭔가 그 표현을 한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돼야지 이게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정상화가 안 될 거다. 뭘로? 그러면은 스캠으로 해가지고 그냥 끝나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다 뒤지는 거다라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그냥 다 뒤지고 싶어요. 그리고 전통 사업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상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재단에서 범죄를 일으켰느냐? 그리고 재단에서 범죄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80만 명이 이걸 가지고 있고 스테이킹을 해놨고 보상받은 게 있고 18만 명 정도가 거래소에서 홀더로서 KOK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 몇 명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보세요. 왜? KOK가 뭔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사업이 매출이 많이 일고,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가치가 올라간 거냐고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거냐고요. 처음부터 KOK 재단 페이퍼 컴퍼니예요. K 스테디움 PT 페이퍼 컴퍼니예요. 모르겠어요.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폴카닷,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자본금이 정말 많고 거기에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다시 공부하세요. 우리는 가치를 그 제가 정상화를 가고 뭐 저는 솔직히 이게 피해 복구 수준이 아닌 훨씬 큰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을 한 이유가 저는 더 큰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그놈들 싸그리 싹 빼내고 그거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콘텐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 스태킹 돼 있던 것들 통합을 시킨다고 했을 때 뭘로 통합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으로 할까요? 여기 기축통화단인데 이더리움으로 할까요?
USDT로 할까요? KOK로 해야죠. 그럼 KOK 가치가 얼마냐? 한 개 팔아도 지금 0.0006달러라고 했을 때 1억 개를 6만 달러 한 개 가지고도 그건 사실은 당연히 다르죠. 거래소의 가격이 좀 이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0.0006달러짜리를 6만 달러 가지고 그거를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1억 개를 거래소에서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거래소에 거래가 되는 양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상받는 거 15억 개 유통 물량으로 돌린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보상받고 우리 지갑에 있던 것들이 나와야지요. 근데 지금은 내보낼 수도 없어요. 왜? 출금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그거를 그게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SB조차도 안 돼 가지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합으로 가야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한 5천 개 정도가 있다. 이더리움에 한 뭐 30만 개가 있다. USDT가 한 뭐 1억 개가 있다. USDT가 1억 개 있으면은 1억 불이에요. 1억 불이면 얼마예요? 1,300한 40억 정도가 돼요. 1억 불. 그러면 10만 불 하면은 10만 불에서 1억 불이 되려 그러면은 0을 하나, 둘, 세 개 붙여야죠. 뭐 10만 불짜리를 100개를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몇 개를 매수를 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으로 했을 때는 100억 개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15억 개예요. 근데 USDT만 있나요? 다른 건 많잖아요. 저는 글을 이렇게 올리는 거 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왜 우리가 정상화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저조차고 저 혼자만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KOK 프론티어 협의회라고 하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홀드라고 하면은 우리 전부 다 뭐 80만이면 80만 명, 뭐 커뮤니티 풀로 간 사람들 중에서 KOK를 가지고 있다. 다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거래소에 여기 스테이킹을 하지 않은 사람들 18만 5천 명, 18만 4천 명도 다 해당이 돼요. 심지어는 그 타단체 그 뭐 고소 몇 명, 뭐 190명, 뭐 거기에 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요. KOK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거기는 재단이든 뭐 그 어디 그 고소를 한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현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80만 명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저는 처음에 이 말리기 위해서 스타디를 하면서 지금도 쭉 뭐 다른 코인들 돌아가는 거, 토큰들 돌아가는 거,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뭔가
대단한 뭐 그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아니면은 SK나 이런 것처럼 매출을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그 프로덕트 제품을 제공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린 거냐라고 봤을 때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한두 개 가지고 그거를 이 연결시킬 수 없지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각각에서 기축통화로 블록체인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블록체인 상에서 그거를 하나의 옵션으로 발행을 안 해도 돼요.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는 하나의 요소가 그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긴 맞지만은 이 암호화폐를 굳이 발행을 안 해도 블록체인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반 기업이 그 전산 시스템, 지금의 전산 시스템은 위변조가 가능하다 했을 때 이게 위변조가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이 블록체인을 적용을 했다고 했을 때 정말 이거는 트랜스페어런시 그 자체지요. 투명한 거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암호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프라이빗으로 돌면 돼요. 내부적인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K 스테디움이라는 것도 보면은 퍼블릭도 아니고 여전히 프라이빗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제가 그 L뱅크에, 이거는 K스타예요. 이게 24시간 보유음으로 해가지고 5,024달러. 조금 올라갔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1시간 타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거래량이 시간당 없어요. 요게 좀 많잖아요. 요게 26만 8천 개예요. 26만 8천 개를 한 26만 개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6만 곱하기 0.0073, 0.0075네요, 지금. 0.0078인가 그랬는데, 0.0073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89달러예요. 189달러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뭐 매도가 많았겠죠. 뭐 매도나 매수나 동수겠죠. 개수로는. 그러면은 26만 개 정도, 27만 개 정도가 요 1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거고, 요런 거는 뭐 그 개수를 아예 뭐 그 헤아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한 8K, 9K 정도, 뭐 9천 개 정도, 9천 개 계산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로이라고 하는 건 더 웃겨요. 거래가 없어요. 하루 24시간 거래량이 234달러예요. 요게 좀 움직이는 건데, 73만 5천 개가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73만 5천 개 곱하기 0.05 하면 얼마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저들이 자랑을 했던 그 K스타와 루이에요.
우리 KOK는 지금 얼마냐? 제가 0.0006 또는 0.0007, 어제 저녁에는 한때 0.0011 뭐 얼마까지 갔어요. 거래량이 얼마냐? 10, 한 3만 달러. 여기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게, 여기는 지금 얼마나 하면은 234달러. 그 다음에 5,024달러. 5,024달러 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메인넷이 있는데 뭐가 돼요? 그리고 어제, 엊그제 국감에서 K 스테디움이 뭐냐라고 합니까? KOK 재단, 그러니까 KOK 사기단의 메인넷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재단이 사기 집단이 아니고, 누가 지금 뭐,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사기라는 용어가 저는 정말 정말 거슬려요. 우리가 다단계를 멀티플 레벨 마케팅이라고 ML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멀티플 레벨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경제학으로도 경제학 툴이기도 한데 요거를 우리는 다단계라고 하면은 정말 나쁜 걸로만 생각을 해요. 왜? 조이팔 같은 놈. 뭐 그런 다단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 당연히 사기 맞지요. 돌려줄 만큼의 돈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자체가 완전히 그거는 범죄 행위지요. 그게 사기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스태킹 되어 있었던 양이. 근데 그거 조금씩만 쓰면은 그 KCP라고 큐레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은 우리한테 월 얼마씩 받아가면서 계속 뭐 어, 이 콘텐츠들을 한 달 보고 난 거는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고 또 이게 조금 지나서 뭐 한 6개월 텀으로 해가지고는 또 그 전에 있었던 거 한번 올려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돈 얼마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것들이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버전 그 앱을 사용을 해봤는데, 구버전과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돈을 70억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160억 받아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운영을 했다라고 하니까. 앱 개발에, 플레이 스토어에조차도 못 올라가는 앱을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어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리 예전에는 다운을 받아서 인스톨레이션을 했죠. 그 지금 인스톨이 그렇게 앱 스토어에 없잖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허재백이라는 놈이 엄청나게 뭘 많이 아는 것이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는 분명히, 조금의 차이가 아니고 많은 차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교를 해도 저는 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일일이 떠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왜 다 몰려와도 제가 혼자서 공개 토론하면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 다 모여가지고
뭐 저런 이야기 주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반박할 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안 나타나더라도 자기들이 서류 찾아가지고 반박을 해도 좋다는 의미고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혼자서 대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해자들 뭐 예를 들어서 80만 명이 저기서 이야기하는 뭐그한 1156명 그리고 뭐 190명 정도의 그 고소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 따른다라는 사람으로 따졌을 때 그게 대표성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공개 토론이라는 거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정보에 대해 가지고 판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쪽 저쪽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쪽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자는 건데 무시를 하잖아요. 무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겁이 나는 거지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의 끝이 어딘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제 주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저를 욕을 하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해요. 3분 듣고서 제가 하는 내용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분은 제가 도입을 하는, 인사하는, 스몰 톡을 하는 정도의 그 이야기만 하는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쪽과 저는 대놓고서 많은 내용들을 자료를 제공을 해가면서 그리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록물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차이도 못 느끼면은 제가 지금 정말 정말 그 답답한 부분이 여러분들은 뭐 개인 일 하다가 한번 시간 되면은 들여다보고 뭐 이게 끝이잖아요. 저의 머릿속은 처음과 끝이 전부 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매일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고 뭐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이것만 보고 있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지요. 근데 뭘 좀 하다가 또 그 생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싸움에 우리가 지금 싸워가지고 못 이길 이유가 없다. 근데 들어주는 사람들이 얼만큼 듣고서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해보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좀 더 뭐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여기에서 요거까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훨씬 더 힘을 발휘를 하겠죠.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소통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설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그 따로 듣고자 하는 이 개인적으로 통화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루머성 내용을 가지고서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쓸모없는 시간만 낭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어, 비슷하게 같은 내용 정도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또 제가 모르는 거를 좀 알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같이 일을 하면 더 사실은 좀 부담이 덜 되겠지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뭔가를 합의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고 하면은 그 레벨이 비슷비슷하고 아는 내용도 비슷비슷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정보도 비슷비슷해야지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데 어떤 쪽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할 건지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는 그 기본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몇 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 근거가 없는 그런 저거 자료를 또는 뭐 정보를 가지고서 합의를 한다?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해왔지만은 또 하나 이 뭐 유튜브가 뭐 힘을 발휘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양질의 그리고 증거로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싸움을 해 올 수 있었던 거고, 그 반면에 결국에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린 게 정상화가 못 갈 이유를 지금과 같은 그런 식의 내용 가지고는 이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좀 제대로 안 된 내용이 뭐 개인적인 주관이긴 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또 사람들한테 실망감이라든가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좀 팩트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올라와서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살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내용을 달라는 거나 하면은 기반을 뭔가 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의 기반이 되는 이유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지금 이런 내용은 이유 설명, 그런 근거 기반이 하나도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싸움을 하는 데에는 내가 아는 게 내가 싸움을 할 만한 무기, 그건 결국에는 문제점이라 그러면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줬는데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설명 자체가 합리적이고 또 객관성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저도 내놓고 상대도 내놓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는 줬을 때 상대도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어, 내용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뭐 법적 고문이라 손 치더라도 그거를 잘못 끌고 가면은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거예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이상.